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녹번천 복원 사업이 재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손석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역촌동 42-1번지 일대. 원래는 불광천의 지류인 녹번천이 흘렀지만 1980년대에 복개해 지금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서울시가 이곳에 물길을 여는 녹번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땅속 복개 구조물을 철거해 하천이 흐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복원 구간은 480m, 응암역에서 이마트를 지나 서울 서부경찰서 앞까지입니다. 녹번천 복원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 역천역까지 750m 구간을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복원 구간이 895m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절반 수준인 480m로 축소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초에 2018년도에 제안을 했었고요. 추진을 하면서 구간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금액이 약 480억에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했어야 됐고요. 그 절차가 필수적인데 거기에서 이제 부결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녹번천이 복원되면 6차선 복개도로는 물길이 흐르는 거리로 변합니다. 차선을 줄면서 물길 양쪽에 3m 폭의 산책로가 생겨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도로 아래 감춰져 있던 물길이 드러나고 도심 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차선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악취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복원 구간이 줄어 반쪽짜리 사업이 됐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역촌역에서부터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량 통행에는 문제 없는 거로 결론이 좀 나왔고요. 복개천이기 때문에 하부에 우리 이제 차직관로라고 해서 하수 관에 통해서 이제 난지도로 가는 그 차직 관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되는데 그 부분도 새로 다 만들어서 현대식으로 악취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47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녹번천 복원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6월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양천구는 목동 12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설명회는 재건축 밑그림을 그린 용역사와 주민 등이 참석해 재건축 방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는 기존 15층 1,860세대에서 최고 43층 2,788세대로 재건축됩니다. 또 주변 단지와 연계되는 가로 중심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공원, 열린 공간이 마련돼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됩니다. 재건축이 추진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곳은 12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2년간 6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저출생 대책인 탄생 응원 정책을 통해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탄생 응원 시즌2를 통해 기존 52개 사업을 87개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3조 6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즌2의 핵심 사업으로는 먼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또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휴직자를 위한 대체 인력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신혼부부 결혼살림 장만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용품을 반값으로 판매하는 할인몰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서 주거, 양육 부담은 줄이고 일생활 균형 문화는 확산하는 저출산 해결의 퍼스트 무브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부천의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가 조합원들 모르게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공사가 같은 다른 사업지에서도 조합원들이 피해가 생길까 사업 중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가로주택 정비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을 추진해온 부천 고강동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취소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사업을 맡기로 한 시공사가 최근 다른 가로주택 정비사업지에서 200억 원 규모의 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당장 중단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 뻔히 알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를 지금 저기를 시공을 하기로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맡기로 했는데 저 사건 때문에 중단이 된 거예요. 우리하고 이제 갈라진 거지. 조합 설립 인가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K주택 조합장은 시공사 측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그 대가로 조합 측에 수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공사는 앞서 고강동의 S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200억 원 대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S가로주택 조합원들은 보존 등기 상태에서 시공사가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들의 분양계약서와 도장 등 문서를 위조해 200억 원대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시공사가 맡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파악한 해당 시공사 관련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는 3곳, 모두 정비 사업이 끝나지 않은 곳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이 그 공사 현장에만 충실하게 집중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다른 곳에 채무가 이미 있었거나 혹은 다른 시공 현장에서 자금 흐름이 막힐 경우에 이 시공 현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인 자금들을 다른 곳에 돌리면 소규모이다 보니까 오픈되는 게 적어요. 감시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봐야 되겠죠. 조합장이나 그 이사들 한 3명이 다 마무리해 나가다 보니까 그 감시 기능이 좀 약하고. 소규모로 단기간 재건축할 수 있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장점은 이제 취약점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반도체 CMP 디스크의 AI 자율제조 기반 시스템 개발에 국비 5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비 15억 9천만 원과 민간 부담 32억 원도 함께 투입됩니다. CMP 디스크는 머리카락 굵기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6만 개가량 부착된 제품으로 반도체 CMP 공정에 사용되는 패드를 최적의 상태로 가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발 사업에는 이번 연구개발 주관사인 인천의 신한다이아몬드 공업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흥화 뿌리기술연구소, 몬드리안 AY와 미국 위스콘신대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신한다이아몬드 공업은 CMP 디스크 생산업체로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자율제조 공정을 위한 로봇 장비 구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상상 플랫폼에서 제8회 애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포함 400명이 참석했으며 모둠별로 청년과 환경, 경제 등 10개 분야의 시 정책을 놓고 70분 동안 토론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청년 임대아파트 기준을 최소 3인 가구로 하자는 의견이 126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천 아이패스 혜택 강화를 통한 운전면허 반납 유도와 탄소 중립 효과를 제안한 의견이 100표,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강화 의견이 94표를 얻는 등 높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 장애아동 특화 돌봄센터나 24시간 돌봄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하는 상품권은 5% 할인된 금액으로 600억 원이 발행됩니다. 서울시는 동시 접속자가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부터 2시, 홀수는 오후 3시부터 7시로 나뉘어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1인당 구매액은 월 30만 원까지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세컨드홈 혜택을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세컨드홈은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취득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에게도 세컨드홈 혜택을 부여한다면 빈집 정비와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도가 도청건물 외벽과 경기 북부청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희생자 추모 현수막 설치를 부탁했고 김 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도는 현수막과 함께 추모기도 별도 제작해 청사 앞에 개양했는데요. 도는 현수막과 추모기를 오는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하철 내에 독도 라운지가 설치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 내 도심 휴게시설 유후 공간을 활용해 독도 라운지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알리고 우리 영토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라운지에서는 독도의 전경을 담은 대형 포토존이 설치돼 방문객들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3D 독도 조형물과 독도 관련 홍보 영상을 사용하는 대형 TV, 실시간 독도 라이브 영상 등을 송출하는 모니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제3차, 2025년 제1차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433억 원을 확보해 학교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여기에 자체 예산과 지자체 대응 예산까지 더해 총 529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봉중학교 체육관 증축 등 61개 사업에 433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안중산 예상 담당관은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교육 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 착한 아파트 3곳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단지는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과 용인 동백역 경남 아너스빌, 수원 이편한 세상 광교 등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착한 아파트 단지에는 도지사 표창과 인증 동판이 수여됩니다. 착한 아파트 단지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게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해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공립유치원 최소 인원 기준은 소규모 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어려움과 행정, 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학급 편성 최소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4명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으며 이는 매년 원화 모집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도서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공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6학년도 3세반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하고 2028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공립유치원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학급당 유아 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년별로 만 3세반은 12명, 만 4세반은 17명, 만 5세반은 19명, 혼합반은 15명 이하로 조정해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